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차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실장들이 모여서 군사법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실장들과 함께 병역문화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의제는 군 사법제도와 옴부즈만 제도, 군 인권법 3가지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실태는 어떻고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언론과 국회 등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100분여 동안 공유하고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금 현재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의 기본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간부와 병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군 수뇌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심화학습을 거친 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할 것인지 정하고 방향성과 개선할 부분이 정해지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로버트 워크미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방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양국 현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20일 방한한 워크 부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한 장관과 워크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를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목적의 연합연습으로서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워크 부장관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미 측으로부터 받은 바 없으며 우리 군이 사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워크 부장관의 사드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드 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상호 운용성을 갖추는 것을 원한다고 일부 매체에 보도됐으나 워크 부장관은 사드 체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가 북한의 연말 장거리 발사체 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다음 달 열릴 인천 아시안게임에 273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건설 중인 로켓 발사대가 올가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지난 8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올 연말쯤 또다시 장거리 발사체 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장거리 발사체 실험을 계획 중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공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로켓 발사대 공사가 마무리되면 북한은 최대 길이 50에서 55m, 직경 3.5m 크기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2012년에 발사한 은하 3호보다 상당히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다음 달 열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 150명과 심판 임원진 등 273명의 선수단을 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3일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선수 150명을 포함한 총 352명의 선수단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보다 80명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측이 조추첨과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을 통해 선수단 파견 내용을 담은 북한올림픽위원회 송강호 부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우리 측에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 협의하자고 제의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측의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 제안을 수용하고 필요한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체류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 관례와 남북 간에 이루어졌던 몇 차례 선수 파견 관례도 함께 고려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일본 정부가 2015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보다 3.5% 늘어난 5조 545억 엔, 하나로 약 50조 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은 중국과 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 등 낙도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장비 구입비 등을 포함해 역대 최다액의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도에는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2.8%,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3.5% 늘어 3년 연속으로 방위비가 증액됩니다. 이번 방위 예산 요구안에는 낙도 경계 활동에 투입될 일본산 신형 초계기 P-1 20대와 낙도 탈환 작전에 쓰이는 수륙 양용차 구입비가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차기 전투기 F-35, 그리고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을 구입하는 비용도 내년 방위비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육상 자위대에 신설할 수륙 기동단의 거점 정비 비용도 계상될 예정입니다.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활약상이 웹툰으로 재조명됩니다. 조국애와 안보의식을 키워나가는 육군 사관생도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될 전망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모니터 안의 화면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한 웹툰.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는 웹툰 속 주인공은 6.25 전쟁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 지난달 2일 첫 선을 보인 뒤 매주 1회씩 연재되고 있는 이 웹툰은 전장 리더십을 발휘하며 조국을 구했던 백선엽 장군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백 장군의 일대기 중 6.25 전쟁 시기를 집중 조명하며 허구와 사실을 조화시켜 흥미를 높임과 동시에 백 장군의 리더십과 전투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묻힌 우리 현대사와 6.25 전쟁 영웅들의 활약상을 청년 사관생도들이 웹툰을 통해 손쉽게 접함으로써 애국정신과 안보의식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육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웹툰은 모두 40회가 연재될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국방일보를 통해서도 게재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올해 미스코리아 진선미로 선발된 김서연, 이서빈, 이사라 양이 국방 FM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미스코리아들은 국방 FM 즐거운 병영에서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미스코리아가 국방 FM을 찾았습니다. 2014 미스코리아 진선미로 선발된 김서연 양과 이서빈 양, 그리고 이사라 양이 즐거운 병영에 특별 출연해 지난 미스코리아 대회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과 꿈, 그리고 장병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들려줬습니다. 국군 장병들과 비슷한 또래인 미스코리아들은 친구 같은 친근한 분위기로 이끌며 장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규칙 안에서 개인 행동이 제한되는 합숙 생활은 군대식 체험과 같았다는 경험담을 통해 장병들의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국방 라디오에 초대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친근하고 밝은 분위기에 굉장히 재밌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 건강에 제일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한편 미스코리아 진인 김선 양은 국방 FM에 이현석의 음악의 숲을 거닐며에 24일부터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청취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방부는 22일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해킹 메일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일부 노트북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일 확인된 악성 코드는 PC에 저장된 파일 정보를 자동으로 해커에게 전송하는 형식으로 해킹 메일 발신지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IP를 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킹 메일은 발신자가 박모 씨라는 이름으로 발송됐으며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조사 결과와 연구 보고서라는 내용이 뜨는 형태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자실의 노트북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상태였으며 이 PC에 저장된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외부 PC를 국방부에 들여올 경우 악성 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보람의 꿈. 군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설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메일이 생기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바로 출력해 전해주는데요. 훈련병들의 희로애락을 볼 수 있었던 현장 함께 보시죠.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훈련병들이 사격장에 모였습니다. 적은 밤낮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은 훈련병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야간 사격 훈련을 하는 날입니다. 사대 위에 올라가면은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바이코드가 있다. 이게 뭐라고? 바이코드! 이말로는 양각대다. 양각대! 양각대! 자, 이 양각대가 여러분들 총기를 고정을 시켜주고 사대 위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야. 실무 부대에서도 활용하는 양각대를 사용해 훈련병들의 정확한 사격과 안전한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바이코드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사격 자세를 할 때 총기를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머리를 수그리면 된다고 배웠어? 안 된다고 배웠어? 안 된다! 안 된다고 배웠지,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총기의 높이를 고정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한 사격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고. 훈련병들이 야간 사격 전 파이팅을 외치며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기록 사격 때는 잘 쐈는데 그 야간 사격은 잘 쏠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긴장도 되고 또 밤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긴장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한 마음으로 사격에 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적응실을 통해 훈련병들의 표적을 조준합니다. 불이 꺼지고 훈련병들의 사격이 시작됩니다. 사격 개시! 총구가 불을 뿜고 일광탄이 방향을 잡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격이 이루어지지만 훈련병들은 이제 사격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느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습 기회가 많이 제공될수록 실력이 더욱더 늘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훈련병들의 야간 사격이 한창일 때 생활관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조교가 인터넷 편지를 인쇄 중입니다. 지금 훈련병들에게 내부해줄 인터넷 편지 뽑고 있어요. 제 훈련병 때 느낌 때문에 지금 기분 좋게 뽑고 있어요. 방금 인쇄된 따끈따끈한 인터넷 편지가 훈련병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훈련병들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1중대, 3, 4소대. 바로 세상에서 제일 설레는 순간. 훈련소로 편지가 오는 시간입니다. 편지. 손편지는 이제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다 돌려주는 건데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지금 마음이 솔직히 좀 초조합니다. 만약 제가 편지가 안 오면은 저희 동기들이 저한테 써주기로 했습니다. 행정근무자가 당직실로 오고 훈련병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편지가 전달됩니다. 훈련소에서의 편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편지 왔어요. 형 한 장 더 왔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자신의 이름이 불러지기만을 기도합니다. 19번 김태환 김태환 극적인 훈련병. 예. 아니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나한테 보냈어. 무슨 소리 보낸 거야? 여자친구가 나한테 보냈어. 입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전우의 여자친구 편지에 실망합니다. 훈련병들이 떨리는 마음에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자기 이름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기다려도 편지는 없습니다. 인생을 너무 헛살았나 싶고 제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편지를 받지 못한 훈련병의 뒷모습이 안쓰럽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편지가 있을까? 미련을 버리지 못한 훈련병들이 남은 편지를 확인해 봅니다. 훈련병들이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아껴 읽습니다. 편지를 읽는 행복한 표정에 미소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쌍둥이 형제도 부모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 한 8월 29일 날 오면 엄마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제 효도하면서 잘 살게 엄마. 사랑해요. 군입대 후 가장 떨리는 순간, 바로 편지를 받는 순간일 겁니다. 훈련병들이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편지를 받고 훈련의 피로를 모두 씻어냈으니 이제 남은 훈련을 열심히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음악을 통해 공무원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8회 공무원 음악대전을 개최합니다. 가요, 클래식, 국악 부문으로 개인과 단체 모두 참가가 가능합니다. 녹음한 CD를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우편이나 방문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선진 기업의 경영 기법과 업무 역량을 체득해 육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기업 직무 연수생을 선발합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8개 기업 12개 분야로 소령 15명을 선발합니다. 위탁교육 미경험자로 고군반과 합동대 교육 성적 우수자는 우선 선발합니다.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국방 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접수하고 관련 문의는 인사운영 통제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군수사령부 이하 탄약지원사령부가 최근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탄약을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시험법으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연구소가 얻은 특허는 탄약에 들어가는 추진장약의 폭발 위험을 억제하는 안정제의 수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우 ENC에서 덕산 해군 아파트 시설관리직을 모집합니다. 주택관리사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해군 출신으로 군 경력 20년 이상이면 우대합니다. 접수는 29일까지고 자세한 내용은 국방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저 역시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수뇌부뿐만 아니라 전 장병이 문제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